안녕하세요. 양희세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8월 15일 며칠 전에 중국에서 MLF라는 것을 통해서 4천억 위안을 시중은행에 지원을 했고, 또 금리를 10bps, 즉 0.1% 인하했던 거, 아마 굉장히 큰 뉴스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현재 중국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액 차원에서 본다면요, MLF를 4천억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반 우리나라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언론들이라든지 그런 데서 4천억을 공급했다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4천억 위안 공급한 거 좀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0.1%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MLF 금리는 2.75%였습니다. 이게 MLF는 보통 만기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인데요. 이번에 한 거는 1년짜리 만기를 MLF라는 것을 그 돈을 이제 시중에 제공을 한 건데요. 문제는 8월 16일, 그러니까 8월 15일에 이런 조치를 했고 8월 16일 그 다음 날에 MLF가 이게 만기가 있다 보니까 만기가 기존에 했던 MLF 만기가 도래했는데요. 그게 무려 6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히 말한다면은 MLF 총량 기준으로는 2천억 원이 감소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긴축 정책이죠. 오히려 완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물론 금리를 0.1% 인하해서 완화적인 모습도 보이지만은 MLF가 그 시중에 제공한 1년짜리 유동성이 2천억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긴축에 해당하는 두 가지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래포 20억 또 했고요.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20억을 한 게 아니라, 중국의 영래포는 보통 7일짜리가 많습니다. 7일짜리가 많은데,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만기 일주일짜리가 많은데, 동시에 기존에 영래포가 20억이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영래포 금액도 규모로서는 변함이 없는 거고, MLF는 2천억이 감소한 거고, 그 다음에 영래포도 마찬가지로 0.1% 인하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래포 요거를 뭐 영어로 바꾸면은 이건 오버나잇은 아니죠. 7일짜리니까 원 위크 RRP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RRP는 연준의 중앙은행의 채권으로 잡히지만은 중국의 RRP는 영래포는 이거 그 인민은행 중앙은행의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RRP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갖지만은 중국의 RRP는 반대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이름은 똑같지만은 이게 레포에 관련된 이름이 그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중국 인민은행 그 홈페이지 보시면은 MLF는 좀 뭐 긴 거다 보시면 될 거예요. 1년짜리 해서 4천억 위안, 여기 써져 있는 거 요게 중국말로 억이거든요. 4천억 위안을 제공했는데 다음 날 6천억짜리 만기가 도래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자율은 2.75%. 그다음에 영래포 역회구 뭐 이렇게 쓰는데요. 요거는 20억 위안입니다. 그렇게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본다면요. 인민은행이 MLF를 제공하죠. 그러면은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MLF를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시중은행은 MLF를 언젠가는 갚아야 될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뭘 갖게 되느냐? 지급준비금 4천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인민은행 또는 중앙은행의 부채니까 부채에 4천억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다음날 MLF 6천억이 저 부채가 만기 도래하죠. 여기 마이너스를 뺐는데요. 그러면 부채가 중앙은행 부채 줄고 자산 줄고 해서 순 결과는 마이너스 2천억,
그다음에 시중은행의 2천억이 준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현재도 그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의 그 하나로서 뭘 많이 쓰는 게 있냐면은 지급 준비율을 막 조정하죠. 지난번 올해에도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급 준비율을 갖고 사는데 이 2천억이 지급 준비율이 준비금이 줄었다. 요거에 대한 아주 단순 계산을 하면은 실제 전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예상 시장 유동성 감소의 최대 금액은 어떻게 되냐?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은 줄어든 지급준비금 2천억 나누기 지급준비율 8.4% 지금 평균 대략 중국의 지급준비율이 8.4% 정도 되는데요. 그걸 나누면은 대략 2조 3,800억 또는 뭐 2조 4천억 정도의 시중 유동성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굉장히 그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오히려 이번 조치는 뭐냐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중국 인민은행의 조치는 제가 봤을 때는 양적 긴축과 질적 완화에 상반된 정책이 혼재하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LF 총량은 2천억 감소하고 그런데 금리는 1%, 0.1% 인하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찾아봤는데 타임라인에 그 유로 보도를 한 그 제가 여기에서 어디가 그랬다 그건 뭐 말씀드리기 그렇고 타임라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인민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으로 들어갈 4천억 위안의 1년 만기 MLF 대출 이거를 0.1% 인하했다. 이것만 보면은 4천억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죠. 추가로 전혀 없어. 기존에 있던 데에서 4천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 다음날 있을 6천억 MLF 만기 도래분, 만기 상환하는 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근데 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문제가 있는 거는 아까 분명히 중앙은행, 그 중국인민은행에 들어가 보면 20억 위안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뭘로 했냐면 2천억 위안 이게 이렇게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언론사가 잘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참조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중요한 아주 재밌는 말 있죠. 레퍼런스를 한다는 음악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레퍼런스를 서로 하는데 잘못된 것도 이렇게 많이 레퍼런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 거, 또 중국 거, 미국 거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실수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중국 이 정도만 가도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실수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건 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MLF가 현재 4천억은 추가됐고 6천억이 그 상환되니까 2천억 감소하는 게 됐는데요. 요거의 의미를 한번 좀 본다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면요. 현재 중국도 필요 지급 준비금 있죠. 그 required reserve 요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2.3%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필요 지급 준비금이 있으면은 그걸 넘어서서 은행이 일종의 버퍼로 갖고 있는 초과 지급 준비금도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또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미국의 그 현재 제도는 필요 지급 준비금, 초과 지급 준비금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지급 준비금 전체에 대해서 뭐 2.3% 이렇게 그 이자율을 지급하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필요 지급 준비금은 1.62%를 지급하고요. 중앙은행에서요. 그 다음에 초과 지급 준비금에서는 0.72%를 지급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인민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초과 지급 준비금 많이 갖고 있지 말고 되도록 대출을 많이 일으켜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MLF를 통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시중은행들이 MLF를 통해서 돈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지급 준비금 많이 쌓이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그거에 이제 뭐 지급 준비금으로 필요 지급 준비금으로 갈 수도 있고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도 갈 수가 있지만은 그냥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모두 다 초과 지급 준비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시중은행으로서는 만약에 그게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최대 2.03%의 손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은행 운영비, 뭐 관리비 이런 거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이 자금에 대한 이자율만 이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는 더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의미 없이 쌓이는 초과 지급 준비금이 전혀 달갑지 않은 그런 자금이죠. 그러면 이게 의미 없이 쌓이고 그 다음에 대출이 잘 양질의 그런 고객들이 와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은행으로서는 이 MLF를 자기 계정 안에 쌓아놓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거를 만기가 돌아오면은 바로바로 상환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벌어진 게 중국인민은행은 이번에 한 게 4천억을 MLF로 공급을 하고 6천억은 만기 결제를 했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시중은행이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2천억 감소가 된 거에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신규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신규 대출이 어렵다는 거는 현재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그 신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중국 인민들이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새 집을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기업들이 올해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번엔 좀 투자 좀 하자. 제품 재고도 좀 사고 그 다음에 원료도 사고 직원들도 뽑고 해서 새로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이번에 생산을 많이 일으키자 하면은 신규 대출이 많이 될 텐데 그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 전체 중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대출이라든지 경제가 활동하는 거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사회융자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Total Social Financing 이렇게 TSF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사회융자라는 건 뭐냐면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총액 대출해준 총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 이게 어떤 돈이 빌리거나 또는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신규 주식을 증자를 하거나 해서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간 돈 요것의 총액인데요. 그럼 거기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겠죠. 가계,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이 올해 7월이죠. 하반기의 첫 달 7월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가 7월에 1조 3천억 위안 정도는 원이라 썼는데 위안이겠죠. 1조 3천억 위안은 이 사회융자가 새로 발생할 것이다. 7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7,561억밖에 안 됐어요. 거의 뭐 한 60%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그것만 이게 이제 그 대출이 실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뭐 전년 동기 대비 작년 7월에 보면은 그거보다는 3,200억 위안 정도 감소가 됐고요.